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2세 박진금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머리도 총명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며느리 이름을 잊어버리시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초기 치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할머니께서 매일 하고 계셨던 그 습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습관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학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60세 이후부터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의 뇌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느라 한참을 헤맨다. 예전만큼 집중이 잘 안 된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넘어가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8세 김한기 할아버지. 퇴직 후 매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셨습니다.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3년 후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65세 이순자 할머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혼자서 드라마만 보시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 하루 종일 말씀도 거의 안 하셨죠? 2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70세 정도진 할아버지. 당뇨가 있으셨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혈당 조절도 제대로 안 하시고 운동도 귀찮다고 안 하셨어요. 결국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80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치매 환자의 40%는 예방 가능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치매를 부르는 습관 4가지. 둘째,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기적의 습관 4가지. 이것만 알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마지막까지 선명한 기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치매를 부르는 첫 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에이,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으신 지 2년 만에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26%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주일에 3번 이상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5년 젊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집에서 TV 보는 게 제일 편하다. 전화 오는 것도 번거롭다. 모임에 나가봤자 할 말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김한기 할아버지처럼 퇴직 후 소파에서만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왜 운동이 뇌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 기적의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바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운동이 뇌의 젊음의 샘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크기가 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뇌 나이를 2년 되돌리는 효과입니다. 75세 박찬두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게 오셨을 때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시고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셨죠.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매일 30분 걷기를 6개월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점에서 26점으로 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만성질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나이 들면 다 생기는 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도진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지만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시다가 혈관성 치매에 걸리셨죠. 당뇨병은 제3의 치매라고 불릴 정도로 뇌에 치명적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뇌의 미세혈관들을 손상시켜 소위 조용한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뇌의 일부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1.5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1.3배 높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정신적 자극의 부족입니다. 나는 매일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장근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바둑, 저녁에는 드라마.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이었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뇌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계신 거였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요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제게 오셨고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는 것, 신체 활동 부족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 만성질환 방치에서 당뇨, 고혈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정신적 자극 부족에서 새로운 도전 없이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는 것. 여러분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2가지 이상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예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뇌의 노화조차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릴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4가지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4세 김춘희 할머니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후 이 방법들을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78세 이형식 할아버지는 요즘 30년 전보다 머리가 더 맑다고 말씀하십니다. 82세 박다미 할머니는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기적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뇌를 10년 젊게 만들어줄 놀라운 습관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작은 결심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소중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습관, 사회적 연결 강화입니다. 앞서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이제 그 반대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1세 윤희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3년간 혼자 지내시며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시고 우울감도 심해지셨죠. 하지만 제가 권한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가장 활발하신 분이 되셨고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능동적인 만남을 만드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동네 노인정 방문, 주말에는 교회 성당절 등 종교활동 참여, 한 달에 한 번은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남,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 여기서 중요한 건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인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업 듣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동호회 가입하기, 손자, 손녀들의 친구 가족들과 친해지기. 윤희자 할머니는 70살에 처음으로 서예를 배우시면서 10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답니다. 왜 사회적 연결이 뇌에 이렇게 좋을까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에서는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 감정을 느끼는 영역,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영역, 적절한 반응을 계획하는 영역 등등. 이는 뇌에게 최고의 종합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습관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해야 하나? 꼭 정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6세 조선주 할아버지는 경도인 지장애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제 나도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려 하셨죠. 하지만 제가 제안한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신 지 8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MRI 검사에서 기억 담당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걷기 운동입니다. 첫 한 달 동안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3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 걸러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속도를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느리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거든요. 첫 달이 끝날 때쯤에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걸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개월째부터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그냥 평소에 앉던 의자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것을 10번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10번, 또 쉬셨다가 10번. 이렇게 총 30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리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두 번째는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벽에 서서 하는 거예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시고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펴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10번씩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다리 들어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시거나 서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왼쪽 다리 10번, 오른쪽 다리 10번.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개월째부터 균형 운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균형 운동을 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이고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을 잡고 하세요. 절대 벽에서 떨어져서 하지 마시고요. 한쪽 발을 살짝 들고 10초간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3초도 어려우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직선 걷기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시거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걷는 거예요. 발을 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보세요. 세 번째는 발끝과 뒤꿈치를 이어서 걷기입니다. 한 발의 뒤꿈치에 다른 발의 발끝을 붙여서 걷는 거예요. 마치 줄타기 하듯이 말이죠. 이것도 벽 근처에서 하셔서 위험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습관은 만성질환의 적극적 관리입니다. 병원 다니는 게 번거로워서, 약 먹는 게 귀찮아서 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68세 김희동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10년간 방치하셨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신 후에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한 철저한 만성질환 관리를 시작하신 지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은 200에서 120으로, 혈압은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5점이나 올랐습니다. 고혈당은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마치 설탕물에 담가둔 호스가 딱딱해지듯이 뇌의 미세혈관들이 딱딱해지고 막히게 됩니다. 또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뇌에는 치명적이거든요. 혈압이 140을 넘으면 뇌의 미세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조용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모르지만 뇌가 조금씩 손상되는 거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집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뇌세포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하나둘씩 죽어가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즐거운 습관입니다. 바로 뇌 자극 활동입니다. 82세 박충금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우라고 생각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셨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신 후 용기를 내어 영어 배우기에 도전하셨습니다. 처음엔 How are you? 도 어려워하셨지만 2년 후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간단한 대화까지 하게 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즐겁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고리들이 더 강해집니다. 마치 길이 더 넓어지고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특히 60세 이후에도 이런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쉬우면 자극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재미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100세에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10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의지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내지 마세요. 저도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4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사람들도 매일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면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첫 주에는 걷기만, 그 다음 주에는 걷기에 친구 만나기 하나 추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운동 못했으니까 실패다, 이틀 연속 못했으니까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 날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기로 했는데 이번만 했어도 괜찮아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저녁에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혼자 하는 게 편하고 어떤 분은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걷기 대신 수영을 하셔도 되고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가족의 지지를 받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응원받으세요. 나 이제부터 매일 운동하려고 해. 새로운 것 배우려고 하는데 응원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가족들이 오늘 운동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힘이 나거든요. 그럼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주 후부터는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도 더 잘 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운동과 사회활동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한개월 후에는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요즘 TV 볼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어제 일이 더 잘 기억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3개월 후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활기차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때가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확실한 인지 기능 향상을 느끼십니다. 실제로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면 점수가 올라가 있어요. 정말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30년간 치료해온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92세에 치매에서 회복하신 분, 8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 분, 90세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85세에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이분들이 모두 특별한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치매가 두렵지 않으시죠?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인지 저하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30년간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꼭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